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합판 승부 리얼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1대 충북 도의회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구성 상황에서 뭐 좀 잡음이 좀 있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저 원구성 당시에 상임위 자리를 놓고 주네 안 주네 맞네 정네 뭐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전 도의회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수가 적어서. 작기 때문에 예. 이번은 비교적 다른 의회보다는 원구성이 그래도 원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만한 4년 전에 비하면 너무 원만하게 잘 된. 아, 그러니까 원만한 편입니까? 예. 아. 4년 전에는 뭐 싹쓸이 했잖아요. 완전히. 한석도 안 주고 싹쓸이 아, 예. 했으니까. 요번에 한석이라도 준 건 잘한 거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다. 또 워낙에 또그 자유한국당 당선자들이 너무 4명밖에 안 되니까 예. 비율이 너무 적어서 적정하다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의견은.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비판할 수가 없어 자유한국당 측에서. 네. 오늘 이분을 모시고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앞으로 펼칠 모습들을 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 장선배 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늦었습니다만은 도의원 3선에 오르신 거 또 도의회 의장에 당선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 인사라고 할까요? 하면은 어떤? 잘해라, 잘해라. 저번같이 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야, 솔직하게 간단 명료하고. 예. 아주 팍 들어오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주.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잘 줬어요. 선배, 장선배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저 아버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아주 이렇게 아들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을 뭐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어렸을 때 예, 그 학교 다닐 때는 예. 좀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골림도 받고 선배님들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네가 무슨 선배냐 가다가 툭툭 이렇게. 사실은 예전에 그 필드에서 취재를 하실 당시에는 예. 후배들이 또 조금 왜냐하면 선배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선배님. 가끔 까먹고 친구가 부르기가 제일 나쁘죠. 친구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토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선배 그는 누구인가 출발합니다. 저도 뭐 고교 선배님이신데 청주 신흥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영원한 선배시죠. 지역신문 기자를 오랫동안 하다가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주 신흥고 동기인 고 김종률 의원이 2004년도에 중부 4군에서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제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기자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장선배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길로다 이제 김종률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좀 오래 했는데 2010년도에 도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내리 3선을 하셨고 예. 지난 도의회에서는 부의장을 하셨고 이번 도의회에서 박문희 도의원과 경쟁을 해서 31표 중에 압도적으로 30표 압도적인 표차로 다 당선이 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도의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한 표는 누굴까요? 안 찍은? 그럴 바에야 만장일치로 추대하지. 그렇죠? 혹시 아세요? 혹시 이거 한 표 어떤 사람이 배신한 도의원? 그 한 표, 무기명. 그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그거는, 없고. 아니 밝혀지지가 않죠. 밝혀지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반대표가 나온 게 예.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그걸 예. 우리 꼭 최변처럼 꼬집을 게 아니라 반대는 항상 맞습니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 의원 개개인이 의사 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못하겠다, 반대하겠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평의원에서 의장이 되셨는데 뭐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 격세지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이죠, 책임감. 그 의원 개인은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의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전체 의회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서 처신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또 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2차적으로는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모범 답안을 너무 진지하셔. 글쎄, 격세지감. 죄송합니다. 의전상 의전이 달라졌다. 아, 예. 이걸 하나 딱 너무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 때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충북도에서는 몇 년 만에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고요? 16년? 16년 만에 지금 그렇죠. 처음이는데 무투표 당선을 놓고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한 혹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없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투표로 예. 당선인데 무슨 고생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선거 준비를 쭉 해야 되는데 예. 상대 당에서 후보가 없을 거다.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예, 다행히.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맞죠. 그분들을 모집했다가 선거운동을 그 장반들 일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려야지 안 됐으면 또 이제 선거 준비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하다가 마지막 날 등록을 등록 마지막 날 오후 3시쯤에 이제 하시라고 이렇게 예.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좀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준비를 안 했으니까. 큰일 났다. 장비 뭔가 같은 게 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또 유세차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또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세 차량을 또 차량. 수배를 해서 이렇게 개조하는 시간도 있어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아주 부랴부랴 준비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4일 정도 고생은 하셨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게 무투표 당선이 중앙에서 3번이나 요술거리가 돼가지고 예. 본인으로서는 괜찮았던 성과 같아요. 예를 들어 무투표 예상되니까는 그렇죠. 충북 지역에 무투표 지역이 있다라고 예상 보도 나왔고 두 번째는 또 갑자기 등록했던 후보가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자 생겼어요라고 또 나왔고 마지막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정우택 의원을 디스하면서 지역구에 의원도 못 냈다고 해서 다시 무투표 당선이 또 화제가 됐었고. 갈 길 먼 충북도의회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32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28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세요. 그래서 예,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께서 집행부의 견제 감시 부분이 사실상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려울 거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1차적인 기능이고 예. 역할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중요한 거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전처럼 정치적인 공방이 견제를 하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견제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설정된 목표, 이런 목표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적합하냐 안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의장님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외유 내각형의 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시용 지사는 8전 8승 모든 선거를 다 승리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이런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코드를 맞춰 가야 되는데 이 지사의 스타일상 예. 그냥 그냥 끌고 갈 거 아니냐, 쥐고 흔들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제가 보태서 보태서 이번에 의회 슬로건이 예.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잖아요. 예. 근데 이걸 듣고선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이시종 지사일 거래요. 나랑 소통하고 나랑 이게 시민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진주한다고. 자,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 다 이제 걱정해 주시는 걸 다 이해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까지 이제 이 열흘간 첫 임시회를 열었는데 예. 의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집행부가 긴장을 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었고 또
각 그 현장에 확인해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런 거로 보면은 예전에 말로 싸웠던 거하고는 좀 틀린 그런 그 정책적인 대결, 예. 정책적인 그 판단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역할들을 의원님들이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또 의욕들도 굉장히 강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싶습니다. 이렇다 얘기보다 의욕이 일단은 제가 강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센 질문. 센 질문. 예. 뭐 집행부 이시종 지사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할 네.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시종 지사랑 사실 도 정치는 같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2010년도에 이시종 지사가 도지사로 이제 당선됐고 그때부터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8년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8년간 지켜본 이시종 지사의 업무 스타일에 장점은 빼고 그 사람 빼고 이분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신 거 있으면 단점.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주시죠. 좀 일할 때 일하고 좀 이렇게 일을 안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일만 하는. 저 그런 칭찬이잖아. 의지부족 같아. 그것이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제 직책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부여해줘서 말단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 하니까 뭐 여기 다 생략하고 너 이거 저 담당자한테 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뜨잖아요. 중간 관리들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그 시스템의 운영보다는 자기가 다 관리하고 이런 체계는 그 조직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저는 협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 도의회에서는 뭐 한석도 민주당 쪽에 안 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임위 그 자리를 나눌 때 의원 수 이 비율을 놓고 나누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석만 주는 이런 상황들이 잘하는 건지 뭐 도의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집행부 이제 견제를 얼마나 하겠냐는 부분하고 또 야당과의 협치죠. 워낙에 이제 우월 관계가 너무 차이 나니까 중요한 그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그 자유한국당 협치 문제를 이제 지적이 됐는데 뭐 첫 번째 드러난 게 이제 자리 배분 문제였잖아요. 상임위. 의장이야 당연히 뭐 다수당이 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2자리, 상임위 6자리, 특위 2자리 중 10자리 중 총 10자리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2자리를 요구했는데 한 자리만 산업경제위원장 그 한 자리만 해서 자유한국당 내든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의석 수에 따라서 이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죠.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킨 거고, 그러니까 네 분의 의석 비율을 이제 따져 보면은 한석 그 상임위원장이나 이 한석을 주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기준에 합당하게 드렸다. 더 달라고 요구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합당한 기준에 적지 않게 드린 거다. 뭐 내부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 했던 걸 생각해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내보여도 우리 원구성한 그 결과를 내보이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배려하는 그 방법,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배려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죠. 야당이 한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그 말들을 어떻게 보면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의정이 활동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도의회도 더 올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의정 활동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도 이제
상임위원장 그쪽 그 소속 상임위원장이 들어와서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이제 의회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교섭단체 이 부분에는 이제 아직 문제가 있는데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그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고요. 5명이어야 되는 거지 교섭단체가? 예, 조례상 5명. 내부 조례 개정을 저기 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례 개정을 항상 요구하고 있는데 4명으로 예.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예.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든지 저 협의는 할 수 있겠는데 이 교섭단체 조례가 2014년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또 돌아왔네요. 걸렸는데 리턴이.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민의는 내석을 해준 건데 이 민의를 해주는데 내석에 맞춰서 그 교섭단체를 완화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세석이 됐을 때는 어느 당이 세석이 됐을 때는 그럼 세석으로 낮춰야 되는 거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냐.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준과 원칙은 있지만 포용의 정치, 큰 틀의 배려 이런 것들이 뭐 있잖아요. 의장으로서 큰 틀의 정치, 포용의 정치는 김성태 의원 밥 사건이 있었잖아요. 의장으로서 해줄 건 밥 많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없어요? 소수자들 밥 사주고 이렇게 점심도 사주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꾸려면 다음 때를 위해서는 바꿀 수 있겠다. 요번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요번 때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런 제3의 방안도 있다. 그러니까 재미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 4의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의원 빌려주기. 옛날에 김대중 정부에서 자민련의 교섭단체 수가 부족하니까 의원 빌려줘서 빌려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정의당하고 합의를 해서 의원 빌려준 건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 같이. 만들려고 한 거지. 같이 해서 그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한 분, 두 분 추천해서 잠시 가 있어. 제가 한 가지 더 예, 이제 예.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청주시 전 의원 박금순 의원이 예. 이제 공천 헌금 부분에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의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 임기중 의원이 지금 어제 소환되고 뭐 대형 이렇게 암투죠 이제 했는데 도의회. 사실 그 뭐 의장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공천 헌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공천 헌금이 없죠. 저희들 그 요번에 민주당은 이런 그 사안이 터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여태까지 우리 그 사전에는 없었거든요. 그 다른 당의 일이었지.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다른 당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드러났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왔다 간 거는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성격이 어떻게 그 사법기관에서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이제 이건 꼭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네이밍 반원으로 이제 그 수혜가 났을 때 꼭 1년 됐습니다. 수행돼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 이제 그 몇 분이 이제 외국 가가지고 다시 도중에 귀국하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그런 그 시발점이 충북도 의회예요. 충북도 의원이었고. 근데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고치지 않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걸로 해외 같아요. 연수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그 행위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래서 다 펴놓고 한번 해보자. 목표가 어떤 거고 지금까지 어떤 왜곡된 그런 행태들을 보여왔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다 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는 저 30일 날 그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는군요. 어쨌든 뜯어 고칠 계획을 갖고는 계십니다. 공청회 형식으로.
의장님께서 의정 활동을 도민께 공개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다고 예, 이렇게 예. 돼 있어서 그 이제 일부에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의정 활동을 공개를 하겠다면 어떤 의정 활동을 어디까지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능하면은 그 의정 활동하는 걸 다 공개할 생각인데요. 이제 그 회의 일단 회의가 있죠 회의. 예. 본회의를 이제 그 TV로 이렇게 그 송출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상임위원회 예. 상임위원회 회의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부터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의원의 출석 현황이라든지 조례 발의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집행부 질문 현황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 내용을 보면은 의원들께서 출결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질의 내용도 어떤 질인지 과연 아하. 질의하는 게 합리적인 질인지 아니면은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질인지. 또 이렇게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질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두 분에게 깜짝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간략하게 보좌관 출신, 도의원 3선, 도의회 의장, 다음에 무슨 프로필이 나올까요? 예상컨대. 답은 이미 예. 우리 저기 있어요? 장선배 도의장님께서 있어요? 한번 도모를 했었어요. 도모를 하셨어요? 요번에 그 상당구 한범덕 전 시장이 이제 시장 당선되면서 상당구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도 지원을 하셨다가 정정순 부지사한테 밀렸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상당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양반들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그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주셔서 공모를 응했고 그런데 이제 공모 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를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중앙 특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초반에 좀 말씀 주셨는데 이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방 정치인을 양성하고 성장시키고 이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의원 또 도의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경륜을 쌓은 다음에 시장 군수도 하고 지역위원장도 도전하고 또 중앙정치도 도전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그 정치 프로세스, 성장 프로세스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기 민주당에서는 전혀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민주당 지지로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역 민주당의 당선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간 것 같아요. 지방 정치인 말씀하셨지만 지방 정치인들은 특히 청주 지역 같은 데는 전패했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민주당 사정을 본다면 오히려 그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거꾸로 반영이 돼서 고령화되고 관료화되고 지방 정치인들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지금 상당구의 당협위원장인지 조직위원장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명칭을 그 상당구의 당협위원장이 정정순 부지사가 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오히려 잘못됐다. 의장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젊고 참신한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로 계속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싹을 자르고 오히려 중앙에서 내려온 관료나 노령의 기득권자들이 다 더 지배하는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시장 군수, 그 단체장, 또 국회의원들이 출신별로 보면 다 공직 출신이죠. 거의 다가.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이렇게 그 설 자리는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중앙정치에도 진출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충북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그런 그 성장 루트가 돼야 된다. 저는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의장님 되는 지금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당구 지역에 공모를 신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의장님 이제 당선되셔가지고 자리를 예. 오셨는데 너무 조근조근 많은 것들 여쭤보면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실까봐 오늘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의장님 모시고 나눴던 토크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 기자 출신들이 잘된 분이 잘 또 안 도와주더라고요 언론이. 근데 우리 그 의장님은 다르다고 보고. 다르리라고. 예, 보고. 예. 지금 의장도 되고 삼선 도의원이신데 정치적으로 뭐 역량을 더 키우셔서 여기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성장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의회 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예. 또 준비를 또 하셨어요. 뭐. 논어에 보면 당인 불량, 그러니까 어진 일에 임해서는 양보도 없다라고 하는데 도의회 수장이 되셨으니까는 시민들은 다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아하. 또 하나는 야당과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당정 불량.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도의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은 정말 좋으신 도의회 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를 명심을 해도 도민들의 정의론 이런 부분들 행복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죠. 양보하지 그렇게 말아달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예. 착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신, 그러니까 좀 신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조금씩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도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질책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주시면 곤란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 가지씩 예. 질책해 주시고 이렇게 방향 설정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11대 도의회가 진짜 우리 지방의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날도 덥고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신데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 한판에서 또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잡아주실지요. 예, 또 이 자리에서 또 오셔서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4월 달에 우리 남한 공연단이 북한에 가서 합창 마지막 공연에 예. 합창곡으로 이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불렀는데 예. 저도 같이 이렇게 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